안녕하세요. 코리아 풍수 지종학입니다. 오늘은 지리의 힘 두 번째 시간으로 중국 지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팀 마샬의 주장에 저의 생각을 첨부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영토는 러시아, 캐나다, 미국에 이어 네 번째로 한반도의 43배에 이릅니다. 참고로 국토 면적 5위는 브라질, 6위 호주, 7위 인도, 8위 아르헨티나, 9위 카자흐스탄, 10위 알제리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토 면적은 109위이고 남북한 합치면 85위로 영국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국토 지형이 암탉을 닮았다고 말합니다. 대륙의 동쪽은 머리이고 서쪽은 닭 꼬리에 해당됩니다. 상해는 닭 가슴이고 광둥성은 배 부분입니다. 그리고 백두산은 닭 부리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암탉이 알을 낳은 것이 해남도이고 대만은 알이 부화한 병아리라고 합니다. 일본은 길게 늘어진 것이 마치 지네 같은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 말 속에는 닭 부리에 있는 한반도와 일본을 닭 모이쯤으로 생각하는 오만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백두산을 닭 부리로 하면 부리를 땅에 쳐박고 큰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식탐만 취하는 모습이 됩니다. 중국인들 스스로 식탐 많은 암탉이 되려고 하면서 품위를 떨어뜨리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의 국부로 불리는 마오쩌둥은 중국 지형을 숱하게 비유했고 닭 머리에 위치한 하얼빈을 수도로 삼으려 했던 적도 있습니다. 마오쩌둥 말처럼 중국 지형을 숱하게 비유하면 커다란 수탉이 고개를 쳐들고 동쪽을 향해 우렁찬 소리로 세상을 일깨우는 진취적인 모습이 되니 대개로서의 위풍당당함이 저절로 그려집니다. 중국인들이 국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쪼잔한 암탉보다 기품 있는 수탉이 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중국의 인구는 14억 명으로 세계 1위 인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중국의 인구는 경제성장과 반비례해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중국은 한족이 대다수인 다민족 국가입니다. 몽골족, 티베트족, 조선족 등 56개 다민족으로 이루어졌으며 한족이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족은 유방이 세운 한나라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들의 글자도 한자라 부릅니다. 중국의 문명 발상지 중원은 북쪽의 황하와 남쪽의 양쯔강 사이의 넓은 평야지대를 말합니다. 이 지역은 풍부한 수량으로 비옥한 토지를 이루면서 중국의 심장부가 됩니다. 춘추전국 시대에는 서로가 중원을 차지하려고 싸움이 잦았던 곳입니다. 수나라 때에는 두 강 사이를 잇는 배운하가 연결되면서 경제력이 크게 발달합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14억 인구 중 70%에 달하는 10억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농업의 중심입니다. 중국은 북쪽으로 몽고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척박한 고비 사막이 천연적인 장벽이 되면서 방어에 유리합니다. 동쪽으로는 러시아와 맞닿아 있지만 그 지역은 산악지대로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황무지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것은 도로 등의 인프라가 크게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극동 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 인구는 700만 명에 불과하지만 중국은 만주에 1억 명이 넘는 인구가 있다는 점도 중국에 유리한 면입니다. 남쪽으로는 넓은 바다와 접해 있으며 상해와 홍콩 등의 항구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중국은 해양 강국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해군 군사력은 미국에 이어 2위이며 활발한 조선 산업을 바탕으로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인도와 마주하고 있지만 히말라야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악지대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곳을 넘어 군대를 이동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한 지형입니다. 중국이나 인도 입장에서는 히말라야가 천연적인 만리장성이 되는 셈입니다. 히말라야로 인해 두 나라가
큰 무력 충돌은 없지만 교역 또한 활발하지 못한 편입니다. 그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두 나라는 문화적 이질감이 뚜렷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1951년 티베트를 강제 합병했습니다. 티베트는 인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데 만약 인도가 티베트를 통제하게 되면 중국의 본토로 밀고 들어올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더구나 티베트 고원은 황하, 양쯔강의 발원지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물의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런 관계로 티베트를 중국의 급수탑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지정학적 문제로 중국은 티베트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티베트의 독립에 대한 저항은 꾸준하지만 중국의 군사 경제력 앞에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중국은 많은 인구를 티베트에 이주시키면서 한적으로 동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구가 곧 국력임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신장 자치구 역시 독립을 외치면서 분쟁이 잦은 곳이지만 고대 실크로드로서 육상무역의 중요한 거점이었던 이것도 중국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신장 자치구 넓은 땅에는 원유가 매장되었을 뿐 아니라 중국의 핵실험장도 있어서 군사적 요충지인 셈입니다. 중국은 해양에서 일본,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들과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남중국해가 봉쇄되면 원유와 가스 등의 공급이 위험해지고 자신들의 수출 경로도 막히게 됩니다. 그런 관계로 인접국들과의 분쟁을 예상하면서도 작은 암초에 지나지 않는 곳을 섬으로 만들어 자국의 영토라 주장하는 겁니다. 해양 강국이 되려고 힘을 쏟는 이유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14억 인구를 보유한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내외부적으로 갈등과 분쟁이 많고 빈부격차가 큰 것은 불안정 요인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팀 마샬은 중국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14억 가지가 되지만 반대로 중국이 미국을 넘을 수 없는 이유도 14억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상 중국의 지형을 살펴보았는데 넓은 영토에 축복받은 나라로서 강대국의 조건을 갖춘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세계의 문명은 서진한다고 했는데 그 중심에 중국이 자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옛 성현들 말씀처럼 성숙한 처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식탐에 빠진 암탉으로 지낼 것인지 위풍당당한 수탉이 될 것인지는 중국인들 스스로에게 달렸습니다. 감사합니다.